불과 반세기 전까지만 해도 핵분열 발전, 즉 원자력 에너지는 인류의 희망이었던 친환경 에너지였습니다. 이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핵분열 에너지에는 방사능 폐기물 처리와 방사선 누출 문제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시절 사람들은 굉장히 낙관적이었는지 시간이 지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라면서 방사능 폐기물을 단순히 인간과 격리하여 보관하면서 존버를 했죠. 그리고 반세기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체르노빌에서 그 위험성을 확인했는가 하면 현재 후쿠시마 방사능의 존재는 전 인류를 위협하게 됐죠. 전 세계에 묻혀있는 방사능 폐기물은 현재에도 처치 곤란이 되어 이번 존버는 실패했어 라고 인류는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비롯한 수많은 국가들은 탈원전을 하고 있으며 효율은 더럽게 낮지만 그나마 안정적으로 보이는 태양광 에너지 사업에 뛰어들고 있죠. 그런데 원자력 에너지보다는 시작이 늦었지만 지금도 인류가 존버를 하고 있는 에너지가 있단 걸 아시나요? 위험성, 환경 영향, 효율 등 현재 인류가 직면한 에너지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데우스 엑스 마키나이자 스티븐 호킹 또한 인류가 종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라고 표현했을 정도죠. 이것을 위한 국제연구소는 1988년 미국, 러시아, EU, 일본이 함께 시작하였는데 한국에서도 독자적인 기술을 인정받아서 2003년 초청 가입한 분야입니다. 그것은 바로 핵융합 발전입니다. 한때 한국의 핵융합 설비인 K스타는 전 세계로부터 사기라고 비난받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핵융합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초전도 물질로 한국에서는 세라믹을 사용하였는데 당시 외국 과학자들은 이것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의 과학자들은 이것을 해냈고 작년에는 전 세계 최초로 플라즈마 온도 1억도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프랑스에 있는 국제융합실험로 이터의 핵심 부품 중 수많은 부분을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담당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없어서는 안 되는 열차 폐체는 무게만 900톤에 이르는 부품으로 우리나라가 상세 설계부터 제작까지 모두 책임져서 성공적으로 제작, 최종 검수까지 완료하여 얼마 전 프랑스로 보내졌습니다.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이터의 한국의 지분은 상당한데요. 여태까지 한국에서 이터에 수주한 금액은 6천억 원 규모에 이릅니다. 일본에서 진행 중인 JT60SA 또한 초전도 자석용 코일 같은 핵심 부품을 한국 기업으로부터 조달받고 있죠. 그러면 왜 이렇게 전 세계는 핵분열 존버 실패의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존버에 온 힘을 쏟고 있는 걸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핵융합 발전의 원리를 짤막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물질을 이루는 기본 단위는 원자이며 그 중심에는 원자핵이 있습니다. 핵분열의 경우에는 원자핵이 서로 끈끈한 힘으로 뭉쳐있는 것을 떼어내서 그 끈끈한 힘을 필요 없게 만들고 결국 외부로 방출하게 만들어 우리가 사용하는 원리입니다. 핵융합은 이것과는 조금 반대의 개념입니다. 바로 두 개의 원자를 합치는 방식인데요. 원래 서로 다른 두 원자핵은 합쳐질 수 없습니다. 자석의 N극과 N극이 서로 붙을 수 없듯이 원자핵도 플러스 성질을 띠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이 둘의 사이에는 죽어도 함께하기 싫을 정도로 밀어내는 힘이 있는 건데 이것을 억지로 붙여놓게 만들어서 그 밀어내는 힘을 필요 없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그 힘은 외부로 방출될 것이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테죠. 이것은 우리 우주에서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 생산 방식입니다. 바로 태양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이죠. 지구상 모든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입니다. 태양이 1초 동안 뿜어내는 에너지는 지구의 모든 인류가 100만 년을 사용하고도 남을 정도로 막대하죠. 그래서 이 핵융합 발전을 우리는 인공태양이라고 부릅니다. 핵융합 발전이 주목받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막대한 장점 때문입니다. 첫째, 미친 듯한 연료 효율이죠. 수소 1g만으로 석탄 21톤, 석유 8톤의 화학 에너지와 맞먹을 수 있습니다. 핵분열보다도 7배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죠. 둘째, 그리고 그 수소는 바닷물 속에 넘칩니다. 중수소는 바다에 22조 톤이 있는데 이것은 인류가 200억 년을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도 핵분열이나 화석에너지는 지구가 몇 억 년 동안 공들여서 만들어 놓은 자원들을 태워서 에너지를 얻는 거잖아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겨우 몇 시간 작업한 동영상 파일이 날아가도 사건을 날리는 제가 지구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정말 화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에 반해서 핵융합은 그냥 우주의 가장 기초적인 원소로서 도처에 널린 수소라는 자원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얻는 우주에서 가장 기본적인 방식의 에너지 획득 수단입니다. 셋째, 안전성이 매우 높습니다. 핵융합 발전소보다 가정집의 가스레인지가 더 위험하다고 말할 정도죠. 넷째, 환경 친화 그 자체입니다.
이것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자연이 에너지를 얻는 방식을 모방한 것인데 환경 친화가 아닐래야 아닐 수가 없죠. 아니, 이것보다 환경 친화적인 수단이 존재하기나 할까요? 핵분열은 부산물이 방사능 물질인 것에 반해서 핵융합의 부산물은 헬륨입니다. 그냥 풍선에 넣어서 놀거나 마신 후 목소리 변조하면서 놀면 돼요. 즉 태초부터 지구 모든 에너지의 원천이었던 태양을 이 땅에 강림시킬 수 있는 것이 국제 핵융합 실험 프로젝트인데 대한민국이 이것에 큰 기여를 하고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태양 크기의 1%도 안 되는 지구, 그리고 그 지구 면적의 0.01%밖에 안 되는 대한민국에서 인공태양을 만드는 핵심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워지는 하루입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슈텔커입니다. 중국은 매번 대국에 대한 열망이 큰 나라였습니다. 뭐만 하면 대국은 말이야, 우리가 대국인데 등등 말을 하곤 하죠. 하지만 그에 비해 그들이 국제사회에 보여준 모습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같은 모습을 매우 많이 보여주곤 했죠. 그러다 보니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다른 나라보다 본인들이 우월하다는 생각을 억지로라도 가지는 모습, 즉 정신승리를 보여주는 모습이 많았고, 때에 따라서는 상식에 어긋나는 억지스러운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은 부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시기의 대상이 되기도 했죠. 이런 상황에서 최근 한국에서 크게 관심을 모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에서 옛날부터 원래 자신들이 원조라고 주장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에 한국이 타겟이 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복, 김치, 판소리, 상추쌈, 강강술래, 씨름, 아리랑 등 최근 짧은 기간 동안 이 많은 것들을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넘어 한국의 손흥민 선수까지 중국인이었다는 잘 설득하기 힘든 말을 내뱉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 가장 큰 문제는 한복이죠. 그들은 한복을 한푸라고 부릅니다. 지금 SNS나 해외 유명 커뮤니티들의 엄청난 집계에 따르면 한복은 한푸다라고 주장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하던 장면인 중국 사신의 말에 아무 대꾸도 못하고 있거나 왕조차도 쩔쩔매는 장면들을 올리며 한복도 중국이 건네준 것이다, 군신 관계를 봐도 한복이 한국 것일 리가 없다며 당당히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중국에서 인플루언서를 일컫는 많은 왕홍들이 말도 안 되는 주장들에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이라 속는 외국인들이 증가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K-팝이나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외국인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들에 속지 않지만, 문제는 한국을 잘 모르거나 지금까지 큰 관심이 없던 사람들은 이런 중국인들의 반응에 노출되면서 실제로 한복을 보고 바로 한복이라는 단어보다 한푸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이상한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해외 커뮤니티에서 중국인과 더불어 일본인의 합작이 벌어지고 있어 아주 난해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사실 최근에서야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에서 이슈가 되고 관심을 받고 있지만, 이미 옛날부터 중국에서는 이런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의 전통 고유 문화를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미 여러 번 있었지만, 유독 한국의 것에는 특별하게 더 많은 주장을 하고 있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지고 싶을 정도로 대단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중국 정부가 중국 인민들에게 주입하고 있는 동북공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2007년에 마무리된 동북공정은 중국 동부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에 귀속된다는 영토 주권론에 입각하여 추진됐죠. 그러나 전통시대의 중국이 단일한 공간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현재 중화인민공화국과 동일시하는 역사관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고구려사가 곧 중국사라는 중국의 역사 왜곡은 한국의 반발을 야기하겠죠. 기본적으로 동북공정은 중국 영토에 남은 한국 고대사의 흔적을 토대로 진행합니다. 즉, 중국 영토에서 파생된 모든 역사와 문화는 중국의 것이라는 프레임을 씌운 것이죠. 여기서 중국은 한복을 비롯한 아리랑, 판소리, 심지어 상추쌈까지 당당하게 자국의 문화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본인들 것이라 우기지 않고 그냥 대놓고 따라한 뒤 변명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미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중국이 대놓고 따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TV, 예능 프로그램이죠.
특히 수많은 예능들을 따라하고 있으며 약간의 수정도 없이 100% 똑같이 따라한 플랫폼을 방송하는 경우는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국의 유명한 PD 한 명은 우리 방송 플랫폼 비싸지 않다. 구매하면 디테일한 것까지 알려주겠다 라고 말하기도 했죠. 하지만 대국이 하는 일에 뭔 참견이냐며 돈이 될 만한 것은 무조건 따라하는 중국이기에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따라한 프로그램은 방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한국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중국의 최대 포털 사이트 중 하나인 신화닷컴에는 손흥민 선수의 최근 활약을 칭찬하는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사 댓글 중에 손흥민은 원래 중국인이었다는 댓글들이 속속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말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손흥민은 중국인이었다. 손흥민의 가계도를 분석하니 그가 순수 중국인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등의 댓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댓글들에 중국인들은 맞다라는 분위기로 응대하고 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이제 도를 넘어서 손흥민 선수마저 중국인이라고 우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재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을 두고 뻔뻔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는 손흥민 선수의 활약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최근 중국 매체들에는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칭찬하는 기사가 매주 게재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손흥민 선수가 EPL 득점 1위를 하며 파워랭킹 1위를 차지하고 유로파 리그에서도 선수 랭킹 1위를 달리는 등 월드 클래스급의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중국은 경제력이 높아지면서 축구 인프라에 엄청난 거액을 쏟아붓고 있지만 이렇다 할 선수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에서 나온 손흥민 선수의 존재는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중국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든 잘하는 것을 가지고 싶고 그것은 중국을 통해 나와야 한다.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중화 사상은 이런 생각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는 구심점이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인들은 중국이 고조선과 발해를 자신들의 역사로 편입시키려 하는 행동인 동북공정을 이제 한국인인 손흥민 선수에게도 하는 것이 아니냐며 손북공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아무리 조상을 들먹여도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많은 중국인들은 이렇게 행동하는 것에 전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에 대해 중국의 아나무인격 이상한 행보를 보고 현재 중국을 떠나 미국에 살고 있는 중국인의 글이 조명되었습니다. 내가 삶을 즐기는 방법 중 하나는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것인데 SNS에서 재미있는 글을 발견했다. 그 글은 꽤 많이 사람들에게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중국의 입장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 의견은 한복은 한국 전통의 옷이 맞고 나는 그것을 왜 중국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나는 중국을 떠난 지 3년이 넘었고 지금 한국과 중국 사이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잘 모른다. 하지만 지금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 비슷한 유형의 것들은 내가 살면서 수없이 많이 봐왔다. 나는 그것이 미국에 와서야 비상식적이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어쩌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분위기에 휩쓸린 게 맞는 것 같다. 나는 중국인들이 그러한 유치한 주장을 할 때마다 그곳의 사람이라는 것이 부끄럽다. 그리고 미안하다. 전문적인 사람이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는 경우는 없고 주장하는 것과도 연관이 전혀 없으며 누가 먼저 말을 꺼내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중국 전역으로 퍼지게 된다. 이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중국인도 그 나라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보면 현재 중국인들의 행동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글에 대한 외국인들의 해외 반응도 다양했습니다. 각 나라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남의 기술로 발전했고 발전하고 있는 나라니까 다른 나라보다 쉽고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인데 포기할 리가 없다. 앞으로 계속 중국은 돈이 된다면 똑같이 주장할 거야. 나는 그들이 없는 지구에서 살고 싶다. 그래서 트럼프에 투표했는데 그는 실패했어. 나는 중국이 오랜 시간 동안 일관성 있는 모습은 대단하다고 생각해. 좋은 것은 항상 자신들의 것이라고 말하며 나쁜 것은 절대 자기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 한국은 다른 대응을 할 필요가 없어. 그저 드라마나 영화에서 계속 한복을 입으면 돼. 현재 2020년에 그들이 오로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있다. 이제 그들도 현실을 알아야 할 텐데
중국 안에서 그들만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 중국을 보면 좀 한심하다. 15억 명의 아이디어 한 개씩만 내도 15억 개가 되는데, 한국은 유럽처럼 많은 나라가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고작 3나라가 있는데도 전 세계 통틀어서 가장 힘든 나라 중 하나로 보인다. 이상 몇 가지 해외 반응을 간추려봤습니다. 앞에 댓글에서도 말했듯이 중국인들은 좋은 것이라면 타 국가의 문화나 자산이라도 논리에 관계없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전 세계 사람들이 인정하고 현재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린 그 질병에 대해서는 본인들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죠. 앞으로 그들의 행보에 대비해 한국은 좀 더 치밀하고 강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한국의 대응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이슈트래커였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